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수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탐 2 과목과 사탐 과목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학년도 수능에서 물리2 응시한 인원은 5,148명으로 2024학년도 3,800명에 비해서 약 한 1,300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화학2의 경우에도 5,36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전년도 3,600명에 비해서 약 700명 정도가 더 많이 응시를 했고요. 생명과학2는 6,900명으로 전년도 5,500명에 비해서 1,300명 정도가 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구과학2는 4,500명으로 4,100명인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400명 정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탐구 1 선택한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인원이 2 과목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는 2024학년도에 화학2가 표준 점수가 80점이었습니다. 만점자의 경우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 영향으로 2 과목의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2 과목을 선택해서 표준 점수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에 의해서 2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물리2의 경우에 1등급 등급컷은 48점이었고요. 2등급 등급컷은 44점, 3등급 등급컷은 35점. 화학2는 1등급 등급컷이 45점, 2등급 등급컷이 39점, 3등급 등급컷이 33점. 생명과학2는 1등급 등급컷이 44점, 2등급 등급컷이 39점, 3등급 등급컷이 35점. 지구과학2는 1등급 등급컷이 47점, 2등급 등급컷이 41점, 3등급 등급컷이 34점이었습니다. 작년에 표준 점수가 높았던 과목은 화학2 역시인데요. 2024학년도는 80점이었지만 73점으로 7점이나 낮아졌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2 과목을 선택하는 인원이 있기는 하겠지만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과학탐구 1 과목과 과학탐구 2 과목의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6학년도 수능 선택에서는 2 과목을 선택하는 인원이 작년 수준이거나 작년보다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탐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과 윤리 과목은 15만 7,938명으로 전년도 2024학년도 13만 7천명에 비해서 약 2만 명이 증가했고요. 사회문화는 16만 4,456명으로 12만 1,662명에 비해서 약 한 4만 명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윤사의 경우에도 약 3,000명, 한국지리의 경우에도 약 3,000명, 정치와 법의 경우에도 약 한 5,000명, 세계지리 5,000명이 다소 안 되고요. 동아시아사 100명 정도, 200명이 채 안 되고요. 세계사의 경우에도 300명 정도 증가를 했고요. 경제의 경우에도 한 1,1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탐구 선택에서의 커다란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이과 학생들의 사탐런이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도 보면은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쪽으로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사탐을 선택하겠다라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생활과 윤리가 1등급 등급컷이 41점이었고요. 2등급 등급컷은 37점, 3등급 등급컷은 32점이었습니다. 사회문화는 1등급 등급컷이 45점, 2등급 등급컷이 42점, 3등급 등급컷이 38점이었습니다. 윤리와 사상은 1등급 등급컷이 43점, 2등급 등급컷이 39점, 3등급 등급컷이 34점이었습니다. 문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쪽으로 이과 학생들이 사탐을 많이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고요. 2024학년도 수능의 경우에 사탐 9과목 중에서 1등급 컷이 50점 만점인 경우가 4개 과목이 있었고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이 50점 만점으로 1등급 등급 컷이 형성된 과목이 6과목이 있었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탐구의 공부량이 적은 사탐으로 선택하는 것이 공부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사탐을 선택을 했는데 평가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작년에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또 윤리와 사상의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경우에 41점이 1등급 등급 컷, 사회문화는 45점이 1등급 등급 컷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의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1등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내가 2학년 때까지의 모의고사가 과학 탐구가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1이나 생명과학 1이 한 2, 3등급 사이였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그대로 과탐을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탐구 1등급 받기 위해서는 공부량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기는 닦여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킬러 문제라든가 아니면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서 과학탐구 1에서 고득점 하는 전략을 추천을 합니다. 생명과학 1의 경우에서는 유전을 많이들 힘들어 하는데 유전이 좀 자신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빨리 방학 때나 특강 형태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내 실력을 좀 더 뒷받침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2학년 모의고사나 2학년 3월달 모의고사 탐구 1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다, 한 5등급 정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능에서 1, 2등급 받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그러다 내가 과학탐구는 거의 5등급인데 내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 3등급 하나, 4등급 하나를 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탐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부량이 사탐이 적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내 상황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탐구를 1등급 받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나의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기본기는 되어 있다. 또는 내가 전혀 거의 백지 상태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경우인지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서 후자의 경우에는 사탐을 돌려서 3등급, 4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방법은 추천하지만 과학탐구 1 모의고사 점수가 2, 3등급 정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돌리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충을 해서 과학탐구에서 고득점을 받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좀 해주시길 추천합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